가슴속에는 매일 아침 태양이 뜨겁게 달구는 최전방의 고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1등병인 그는 선임들의 짓궂은 장난과 괴롭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빨래는 기본, 식사 시간에도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전역하는 날이 오긴 올까? 덕재는 막연한 희망 속에 군 생활의 끝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재의 휴대전화에 벨이 울렸습니다. 학창시절 절친했던 친구 지훈이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야, 덕재, 너 어느 부대냐? 나도 이제 전방으로 배치받는다. 덕재는 반가움과 동시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처럼 고된 전방 생활을 할까봐 걱정되었던 거죠. 며칠 후 덕재가 근무하는 소대에 새로운 소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새 소대장에 대한 소문을 나누었고, 덕재는 그저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 수색대에서 영웅담 좀 쓰고 온 분이래.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던데. 그런 소문 속에서 드디어 새로운 소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늠름한 자세로 소대원들 앞에 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덕재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그는 바로 덕재의 친구 지훈이었습니다. 소대원들 앞에서는 굳건한 소대장으로 서 있었지만 지훈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덕재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크크,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덕재는 속으로 궤재를 불렀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병들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리는 듯했습니다. 새로운 소대장 지훈은 빠르게 부대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선임병들도 지훈이에게 존댓말을 쓰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다른 사병들과 똑같이 덕재를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학창시절부터 쌓아온 둘의 우정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PX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라든가 식사 시간 후 잠시 앉아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선임병들의 눈에는 거슬렸던 거죠. 병장 정구는 은밀하게 고참들을 모아놓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신임 소대장님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꼭 그 1등병이랑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병 민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대장님이 덕재만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 때도 덕재에게는 쉬운 임무만 맡기고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오히려 덕재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선임병들의 질투심은 이미 증폭될 대로 증폭된 상태였죠. 결국 전구와 민우는 소대장이 특정 부하만 이뻐하고 다른 병사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몰래 작성하여 중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지훈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그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덕재,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공과사는 구분해야 한다. 지훈의 말투는 차가웠고 덕재는 순간 오해받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지훈아, 아니, 소대장님, 저는 아무것도. 지훈은 덕재에게 이 일로 인해 괜한 소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은 나와 접촉을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덕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친구인 소대장이 부임하여 한 줄기 빛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임병들은 승리감에 젖어 덕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지훈도 간부들의 시선 때문에 덕재를 감싸주지 못하고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은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마음속은 친구에게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재의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중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중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우리 중대에 변경 생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대한 대대장님의 명령이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장은 전구와 민우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병장 전구, 상병 민우, 앞으로 나와. 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대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두 병사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대대장님께서 심도 있는 조사를 지시하셨다. 특히 특정 병사를 지목하여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정우와 민우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진정서를 냈던 것이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중대장은 이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며 소대장님의 개인 생활은 물론 소대원 전체의 평소 생활과 관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만약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무고죄 및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중대장의 한마디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특히 덕재 1등병을 평소 괴롭혔다는 내부 제보도 함께 접수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할 것이다. 덕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중대장의 말에 전구와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지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중대장에게 찾아가 소대 내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저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다만 소대 내의 불화가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소 선임병들의 변경 부조리도 함께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건의했던 것입니다. 똑똑한 지훈은 선임병들이 자신과 덕재를 험담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미리 역으로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에 대비해 중대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중대장은 지훈의 솔직한 태도와 함께 덕재를 포함한 다른 병사들이 작성한 익명의 건의문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익명 건의문에는 전구와 민우를 비롯한 몇몇 선임병들의 덕재에 대한 괴롭힘과 불공정한 대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지훈은 그 모든 익명 건의문을 정우와 민우가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친구였습니다. 결국 대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정우와 민우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덕재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솔직한 증언이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덕재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결국 정우와 민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혹행위와 허위 진정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임병들의 괴롭힘은 사라졌고 지훈은 더욱 믿음직한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지훈과 덕재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PX에 가서 함께 콜라를 마시며 웃었고 때로는 군 생활의 어려움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부대 뒤편의 작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덕재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때 정말 미안했다. 내가 괜히 너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지훈은 덕재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군대에서 만난 친구 덕분에 이렇게 든든한 아군이 생긴 거지. 솔직히 나도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덕분에 내가 진짜 소대장이 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덕재는 지훈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친구이자
소대장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우정은 최전방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